결국 이 모든 학자들과 SNS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총합해보면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타인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일수록 자존감은 올라가고 부정적일수록 떨어지게 되죠. SNS에서 말하는 자존감과 심리학, 정신분석학,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존감에 대해 전부 다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하죠. 사실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정신분석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아들러는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있어 공동체 감각이 중요하고 타인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사르트르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실존적 불안과 선택의 책임에 관한 논의였지만 자존감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포함해봤습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 많지만 이쯤에서 넘어가 볼게요. 결국 이 모든 학자들과 SNS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총합해보면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타인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일수록 자존감은 올라가고 부정적일수록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외모가 좋아지거나 능력을 키우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나요?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 외모나 지성, 능력이 출중할수록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존감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요. 반대로 외적인 요소와 능력이 출중해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라는 말도 많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자존감의 본질이 나옵니다. 자존감은 내재적과 외재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감각이므로 내가 느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타인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스스로를 가치가 없거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면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외적으로 타인에게 기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자존감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치관이란 게 일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과 자존감은 서로 상호보완적입니다. 가치관이란 내가 어떤 가치를 상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기준이죠. 조던 피터슨의 말로는 가치 서열 구조라고 불립니다.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훌륭한가?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 와 같은 판단을 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즉, 조던 피터슨이 말한 가치 서열 구조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가치를 상위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내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느낄 때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죠. 반대로 내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과 불안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학과 심리학의 단골 주제인 자아실현과 맞닿아 있죠. 이 때문에 자존감과 가치관이 상호보완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도 잘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가치의 서열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행 같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여행을 계획하며 실용성을 우선시하지만 반면 누군가는 고급 리조트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택해 편안함과 특별한 경험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사소하게 물을 구매할 때도 누구는 물이 물이지 뭐 라고 하면서 싼 물을 그냥 선택해서 구매를 하고 누군가는 에비앙을 사죠. 단편적인 예지만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일을 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 복합적이라 한두 가지를 꼽을 수는 없지만 자존감과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찾아온 네트워크의 과잉된 활성화입니다. 사실 경제 성장이나 네트워크 둘 중에 하나씩 따로 찾아왔다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급격한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화폐와 자본의 역할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뀌는 형상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선례로 보여주었죠. 목적과 수단이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디 화폐란 단순히 가치 교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도구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가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사업이 성공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돈을 쫓는 데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버리고 돈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원래의 목적은 상실됩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 내려졌습니다. 더 많은 소비가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며 물질적 성공을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가족, 관계, 여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50, 6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미국 내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증가했지만 가족 구조의 붕괴와 정신 건강의 문제가 급격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율 상승, 개인주의 심화,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의 증가 등이 있죠. 한국은 특히 1970, 90년대 사이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자본주의가 빠르게 극대화되었습니다. 한국은 화폐 중심의 가치관이 강화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은 돈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이 보여주었던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극대화 속에서 화폐는 단순한 수단을 넘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전환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성공이란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라고 매체나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화폐가 만들어낸 외부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SNS와 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연결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깊이 있는 관계 대신 온라인에서의 좋아요와 댓글 같은 가벼운 상호작용으로 관계가 대체됩니다. 이는 관계의 질적 연결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속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SNS에서의 본인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고 가치를 실현시키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고 가장 빠른 외적 요소와 물질적 성공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수, 완벽한 외모, 몸매, 화려한 소비,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 물론 외적 요소와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일정 수준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SNS에서는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죠. 더 멋진 차, 더 좋은 집, 더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사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외적 요소와 물질적 성공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와 유명인들이 우울증, 공허함을 느낀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회가 이러니 그렇다고 사회 탓만 하며 나의 자존감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사회 문제로 돌리고 어쩔 수 없다며 살아가야 하냐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제 영상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자존감을 올리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본질적으로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자존감이 주제이니만큼 가치관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인가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냐보다는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기준이며 자존감은 이 가치관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삶에서 실현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반면 타인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거나 가치관이 모호하면 자존감은 약화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SNS의 발달로 물질적 성공과 외적 요소가 과도하게 강조되며 본질적인 관계와 내적 성찰을 소홀하게 되어 가치관이 흐트러지고 자존감 결핍이 발생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질적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실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나만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 형성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